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시장의 그린라이트를 포착하는 마켓 그린라이트,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박정배 부장입니다. 저는 홍승환 대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2편으로 돌아왔고, 네. 앞서서 임주혁 센터장님 그리고 인숙 부장님께서 1편을 찍어주셨는데요. 네. 가볍게 지난 편에 나왔던 종목들과 섹터에 대해서 브리핑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1편에서는 원전, 리오프닝, ESG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차트를 보면은 언급해 주셨던 한전 KPS, 그리고 파라다이스, 신세계 INC 종목이 최근에 흐름이 좋은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흐름이 지속해서 좋은 만큼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신세계 IC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고점을 뚫으려고 하네요. 네, 분위기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 증시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다행히 12월까지는 작년 12월까지는 좀 안 좋았었는데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집중적으로 우리나라 좀 증시를 좀 매수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이제 거기다가 이제 유럽하고 이제 중국 경기에 이제 회복 기대감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금리가 올해 하반기부터 인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기대감 때문에 이제 선 반영해서 좀 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당장 지금 저 오늘 촬영일은 화요일인데요. 오늘 밤에 이제 CPI 미국 결과 발표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예측 범위 내에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단기 흐름은 좀 정해질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최근에 이제 오픈 AI가 만든 챗 GPT가 이제 난리죠. 그렇죠. 예, AI를 활용해가지고 미국의 이제 로스쿨 시험이라든가 미국 의사 시험 같은 경우 합격을 했다는 이런 이슈가 있었고, 호주의 사진 컨테스트에 AI가 찍은 사진이 1등을 했다 이런 사진도 있었고, 대학생들이 이제 네. 챗 GPT를 활용해서 과제를 했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네. 교수님이 다 F학점을 주셨다고 네.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꼭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이제 그런 폐해 부분을 잘 보완하면서 나가야 이게 이제 단순한 테마로 끝날지, 아니면은 빌 게이츠 말처럼 제2의 인터넷, 모바일 혁명이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챗 GPT가 이게 되려면은 사실은 이제 하드웨어 쪽이 받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성능 반도체가 이제 필요한 거고요. 그거에 맞는 이제 회사를 우리가 이제 찾아야겠죠.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를 보면은 이제 CSAI라는 종목하고 그다음에 사운드 하운드 A라는 그런 이제 테마로 엮여갖고 많이 급등을 했었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든가 마인즈 랩 있죠. 있죠. 네, 그리고 그렇죠. 또 코난 테크놀로지, 테크놀로지, 네. 솔트룩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죠. 이제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따라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실적이 나오면서 좀 더 기본적인 관점에서 좀 후회를 보는 기업을 이제 찾는 게 이번 시간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픈 AI에서 챗 GPT에 사용하는 GPU는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A100이라는 이제 GPU를 넣고요. 최근에는 이제 A100을 뛰어넘는 이제 H100이라고 해서 이제 차세대 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거고요. 작년에 이미 이제 하이닉스랑 공동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엔비디아 쪽에 이제 납품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어요. 최근에 이제 HBM3라고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올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제 D램을 이제 4단, 5단, 10단 이렇게 쌓아가지고 한마디로 보다 많은 데이터량과 보다 빠른 속도로 해가지고 GPU가 이제 성능이 워낙 좋으니까 이제 메모리 쪽도 그에 맞춰서 성능이 좋아져야 어쨌든 그런 AI 반도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문량이 좀 폭증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최근에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가도 기존 반도체 대비해서 3배에서 5배까지도 좀 오를 수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는 여러 군데에서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추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있고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회사는 이제 한미 반도체입니다. 투자자 분들도 사실은 애널리스트 레포트도 있고 여러 가지 기사도 있고 이제 이런 거 보실 테지만은 여기 저희 HTS 상에서 보면은 기업 공시 금감원 사이트로 들어가가지고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한미 반도체를 제가 이제 칠게요. 보면 여기 기업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누르시면은 요 끝에 금감원 공시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전자공시 시스템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편리하죠? 네. 네, 여기 보시면은 분기 보고서, 그러니까 작년 3분기, 이제 11월 달에 이제 3분기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분기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이냐 보시면 이제 사업의 내용을 보시면 사업 개요에 이렇게 먼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비전 플레이스먼트, TSV 듀얼, 스태킹, TC 본더, 뭐 기타 등등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GPU,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GPU 단면도를 보여드릴 거예요. 좀 복잡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맨 밑에 이제 그래픽 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모양이 이제 솔더볼이라고 해가지고, 뭐 데이터가 전송하는 이제 길이라고 보시면 되고, 중간에 이제 실리콘 인터포저라고 해가지고, 이제 미세한 칩과 기판을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위에 보면 GPU가 있고, 그 옆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하이닉스가 개발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HBM3 반도체가 이제 적층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TSV라는 거는 한마디로 이제 D램을 적층을 하는데, D램 간에도 이제 데이터가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길을 뚫어야 돼요. 그러면 TSV라는 걸로 기술을 통해서 이제 구멍을 뚫고 그 위에 이제 안에다가 구리를 이제 녹여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보면 한미 반도체가 여기 TSV 듀얼 스태킹 TC 본도 열 압착 방식, 이제 부착이라고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모르시겠으면은 여기 보면 주요 계약 및 연구 개발 활동 이런 데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 관련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보면 TSV 듀얼 스태킹 TC 본도에서 3D TSV 기술을 이용 실리콘 웨이퍼 칩을 여러 층으로 적층하는 초고속 메모리 HBM이라고 나와 있죠. 등을 생산할 때 필요한 열 압착 본딩 장비. 그래서 세계 최초 듀얼 본딩 방식 하이닉스와 공동 개발. 그러니까 하이닉스에다 직접적으로 이제 사실은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는 거예요. 작년부터 개발을 한 거고, 그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한미 반도체가 최근에 1월달 이제 바닥으로 해서 꾸준하게 이제 오르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수혜를 받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을 보면은 오늘도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은 동시에 계속 매수를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한 열흘 넘게 계속 매수를 했고, 뭐 기관 같은 경우도 중간중간 계속 매수를 했네요.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KC텍이라는 회사입니다. 회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말씀드린 대로 기업 현황에 가시면은 금감원 공시 들어가셔서 분기 보고서 가시면은 사업 내용 보면은 여긴 자세히 나와 있진 않네요. 어떤 CMP, 웨이퍼를 화학적 반응과 기계적 힘을 이용하여 평탄하게 연마.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연구개발 들어가면은 여기도 뭐 반도체 CMP 공정용 세리아 슬러리 개발. 그러니까 슬러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연마 공정을 할 때 들어간 이제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뭐 액체 같은 건데 거기에 이제 알갱이 같은 게 들어가서 어떤 뭐 필요한 소재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KC텍 같은 경우는 이제 CMP 공정에 들어간 장비를 원래는 이제 뭐 어플라이 머티리얼스든가 이제 이런 회사들이 했었는데 이제 국산화를 성공을 한 거고, 이쪽 슬러리라는 소재도 일본 회사들이 하던 거를 이제 국산화로 많이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TSV 공정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그러면 아까 그 단면도로 다시 보시면은 그렇게 구리를 채워 넣는데 구리가 이제 뭐 정확하게 뭐 칩 사이를 뭐 깨끗하게 이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채울 때 울퉁불퉁하게 이제 삐져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맷돌처럼 이렇게 갈면서 평탄화하는 작업을 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MP 연마 장비, 연마 소재, 슬러리라고 해가지고 매출이 한 78% 차지하고 있네요. 여기서 보면은 그런 것들 좀 집중적으로 좀 수혜를 볼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인텍 플러스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이제 그런 GPU 단면도를 보시면은 뭐 2.5D 뭐 패키지, 뭐 3D 패키지라고 합니다. 그런 고단화된 패키지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가가 아까 HBM이 뭐 기존보다 3배, 5배 비싸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하나라도 불량품이 어떤 한 군데서 발견이 되면 버려야 돼요. 그럼 뭐 수율도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검사 장비가 굉장히 또 앞으로는 많이 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텍 플러스라는 회사가 이제 그런 이제 장비를 검사를 하는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인텍 플러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가에서 기업에 들어가면은 금감원 공시 들어가실 수 있고요. 그래서
분기 본고서를 똑같이 보시면은 여기 사업 개요 보면은 이제 반도체 후공정 외관 검사 분야라고 나와 있고 뭐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요 제품 및 서비스 보면 반도체 패키징, 그 다음에 SSD 메모리, 그 다음 모듈 외관 검사 장비, 요게 한 62.7%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요. 반도체 플랫칩 외관 검사 장비는 이제 요즘에 뭐 FC BGA다, 뭐 FC 뭐 CSP라 이제 플랫칩이라고 해서 뭐 예전 동영상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제 뭐 와이어 본딩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직접 칩을 이제 거꾸로 반대로 해가지고 부착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도 한 27%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검사하는 장비가 이제 최근에 중국의 이제 오사트 최대 기업하고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미국에도 마찬가지로 데모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제 고속 영상 장비 장치 중에 그러니까 이 아까 그 GPU 똑같이 아까 그 GPU 단만도 보시면 솔더볼이라고 동그라미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점점 간격을 피치라고 해요. 근데 그게 점점 이제 미세화되면서 예전 이제 그 영상 장비로는 음영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그 관찰하기가 쉽지가 않대요. 근데 얘네들이 개발한 이제 외관 검사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 같이도 이제 음영을 이제 그러니까 생기지 않는 그러면서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장비라서 향후에는 이제 뭐 FC, 뭐 LG 이노텍이나 삼성 전기도 계속해서 FC BGA 쪽도 계속해서 확대를 해서 이제 생산을 할 거고 여러 가지 또 2차 전지도 얘네들이 장비를 검사를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겹쳐서 좀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우주항공에 대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네. 최근에 미국의 우주항공 ETF들을 보면 네. 신고가를 달려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ROKT나 ITA, 뭐 XAR 이런 ETF들이 있는데 보통 한국이 이제 미국에 동조화돼서 후행해서 조금 움직인다라고들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우주항공 관련된 ETF들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만큼 추후에 한국에서도 우주항공 관련된 섹터가 관심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가져와 봤고요. 수많은 유튜브에서 에로배우를 네, 외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에너지, 로봇, 배터리, 그리고 마지막이 우주항공입니다. 흐름을 보면은 에너지도 한번 올랐고, 네, 그렇죠. 로봇들도 한번 올랐고, 네. 지금 최근에는 배터리 소재들 굉장히 그래서, 강하잖아요. 네. 뭐 에코프로나 뭐 LNF나 뭐 거의 신고점 근처까지 왔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것들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안 오른 섹터가 우주항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조금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해서 가져와 봤고요. 스타링크 2분기 한국 진출, 네. 저궤도 위성통신 경쟁 후끈하다 이런 기사를 가져와 봤어요. 앞으로 나올 이슈 중에 하나의 키워드가 스타링크의 국내 서비스인데요. 다들 아시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에서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제사 이동통신사에 대해서 뉴스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네, 들어보셨나요? 네, 그렇죠? 들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스타링크가 우리나라에 이제 혼자 진출하기 어려우니까 그렇죠. 네, 네. 다른 회사랑 같이 해서 진출한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정말 큰 기업들이 많은데요. 네. 뭐 네이버, 네, 카카오, 쿠팡, 그리고 그렇죠. 뭐 금융사들도 참여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아직 어느 후보들이 이제 뽑힐지 몰라서 귀추가 좀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스타링크 인터넷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보통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3만 킬로 위에 있는 위성과 이제 통신을 주고받습니다. 근데 이제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2,000 킬로 밑에 있는 위성들과 그렇죠. 이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통신을 저궤도 해서 위성이죠. 그렇죠. 굉장히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트윗한 이 트윗을 조금 가져와 봤는데 실제로 뭐 남극까지도 이제 통신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그렇죠. 이런 내용이 있고요. 저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도 또 큰 역할을 했었죠 한번.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때도 스타링크의 이제 위험성에 대해서 뭐 네. 뉴스가 좀 많이 네. 나왔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 뉴스들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일단은 이 섹터를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주된 이유고요. 네. 하지만 이 스타링크의 단점이 있어요. 이 어떤 단점 거죠?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이죠. 비싸다는 거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스페이스 X의 패컨 9인데 이제 재사용이 가능한 이제 로켓을 개발했다라는 것인데요. 예전에 본 것 같아요. 쌓아 올렸다가 다시 또 내려가서.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그 재사용이 가능한 로켓인데 로켓 발사 비용을 현저히 줄이면서 이제 별도의 보수 작업 없이 10회 이상 재사용이 가능한 그런 로켓이고요. 이런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사실 국내
국내에 그렇죠. 상장된 우주항공 주식들도 좀 움직임이 네.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한화 시스템 하나 있습니다. 시스템이요. 최근에 뭐 많이 올라왔거든요. 최근에 올라오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옆으로 기는 모습인데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뭐 기관에서 굉장히 조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수급적으로 한번 봐볼까요? 네. 요때 좀 많이 들어왔어요. 연기금은 뭐 계속 많이 사네요. 네네. 그래서 네.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이 한화 시스템이 움직이는 이유가 이제 원앱이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그렇죠. 투자를 했죠. 네네. 21년 8월에 3억 달러 이상 이제 투자를 했고 이제 당장 수익이 나는 사업은 아니지만 이제 그렇죠. 원액과 관련된 종목이라는 점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이 회사의 이제 주된 사업 내용 같은 경우에는 초소형 위성 본체와 위성 탑재체 그리고 지상 시스템의 밸류체인을 갖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위성용 전자광학 그리고 적외선 센서와 고성능 영상 레이더를 이제 동시에 공급이 가능한 국내 유일의 업체라는 점에서 관심을 갖고 볼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AP 위성인데요. AP 위성이요? 네. 부장님 최근에 혹시 네. 그 위성 SS를 통해서 인명 피해를 막았다라는 뉴스 보신 적 있을까요? 네, 본 것 같습니다. 네. 조난을 당했다가 그렇죠. 예, 네네. 맞습니다. 구조를 그 당했다. 아이폰 14 이번에 새로 나온 그 아이폰을 사용하는 유저였는데 이제 위성 SS를 통해서 이제 목숨을 구한 그런 외신 보도가 있었는데 지금 AP 위성이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위성 휴대폰에 들어가는 칩 개발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칩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스택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 소프트웨어도 연구진들이 직접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위성 핸드폰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위성 핸드폰이요? 네. 들어만 보기만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가격대가 뭐 150만 원, 150만 원이요? 원 정도 하는. 뭐 핸드폰이랑 그렇게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되게 굉장히 투박하게 생겼어요. 뭐 예전 과거에 이제 그러네요. 네. 무전기처럼 생겼네요. 네, 맞아요. 이제 이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위성과 통신하면서 뭐 사막에서도 터지고 뭐 바다에서도 터지고 이런 핸드폰인데 이 AP 위성에서 만드는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주로 UAE, 아랍에미리트 쪽으로 나가고 있고 네. 뭐 이유는 사막이 많아서 그렇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온 이유는 이제 뭐 애플처럼 이제 아이폰에 들어가는 위성 칩을 개발하고 있어서 향후에 뭐 국내에 뭐 핸드폰을 제조하는 회사나 뭐 외국에서 휴대폰을 제조하는 회사와의 뭔가 뭐 협업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한번 볼 종목일 것 같고 최근에 차트로만 봐도 추세가 굉장히 강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조금 급등이 나와서 조금 주의는 네, 많이 올랐네요. 네. 주의는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최근에 네. 굉장히 센 종목 중에 네. 하나라고 판단이 돼서 뭐 일단 거래량 보니까 뭐 어쨌든 시장에서 관심이 좀 많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는 인텔리안 테크 인텔리안 테크요. 네, 가져왔는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세계 점유율 1위 업체고요. 이제 3월 이제 원액과 평판 안테나 공급 이후에 저궤도 위성 안테나 부분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실적을 한번 보시면은 2,395억에 150억 많이 늘었네요. 나와 뭐 있어요. 재작년 대비해서 거의 1,000억이 늘었네요, 맞습니다. 매출은. 거의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올해 23년 가이던스도 3,193억에 294억으로 호실적이 기대되는 회사입니다. 매년 1,000억씩구나. 네, 그래서 사실 주식을 할 때 이 숫자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우주항공 섹터에서 조금 숫자가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여서 조금 관심을 갖고 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영업이익률도 10% 가까이 되면은 두 자릿수 가까이 이제 네네.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원액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목표치가 648기를 올리는 게 목표라고 해요. 네. 근데 현재 542기를 띄운 상태고 이제 588기부터 인터넷 서비스가 상용화된다라고 하는데요. 네. 아마 연내에는 서비스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에도 안테나 성장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점에서 인텔리안 테크라는 종목도 관심으로 갖고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트 보니까 1월 달에 네. 좀 강한 상승을 보였네요. 그렇죠. 세 가지 종목 모두 뭐 조금 턴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제각기 뭐 상승 폭이나 이제 각도나 이런 것들은 달라서 이제 보시고 스터디를 해본 다음에 매매에 참고해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3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정배 부장이었습니다. 저는 홍승환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